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정도 지났네요. 시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책의 효과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급등하는 집값 사실 좀 비정상 급등이긴 했잖아요. 우리 5월, 6월엔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거는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남 쪽에서는 뭐 계좌번호 달라 그러면 2, 3억을 그 자리에서 올리고 마포 성동 또 한 달 일주일에 한 5천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그 말씀하셨죠. 사실상 멈춰야 되는데 뭐 브레이크를 잡은 거는 뭐 저는 적절했다, 타이밍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통계도 중요합니다만 통계에서도 이제 상승률, 거래량 둔화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매수 문의가 이제 예를 들자면 한 10건에서 1건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10건 또 6.27 전에는 빨리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한 건은 급매물이 나왔느냐. 뭐 이런 문의 아니면 내가 돈이 있는데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정도만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사겠다는 분들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관망.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급매로 던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집주인들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집주인들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집을 팔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5월, 6월에 거래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들 팔아야 되는 분들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한 달, 2달 만에 아마 급매물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6개월 후가 되면 매수자가 불안하든 집주인이 불안하든 둘 중에 한 명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디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저는 후속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놓게 되면 이재명 정부처럼 또 여러 번의 대책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요.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첫 후속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아마 매수자들은 이거 답 없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첫 대책이 잘 나오게 되면 집주인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파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후속 대책으로 넘어갔고요. 이번 6.27 대책의 효과는 일단 멈췄다.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후속 대책이 가질 시그널이 또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는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6억이라는 데 이제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대출 6억을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6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6억을 받고 싶으면 아마 연수입이 한 KBS 정도는 부부가 KBS를 다녀야 6억은 원리금 상환 300 정도 가능하기 그 때문에. 말씀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 6억이 굉장히 큰 돈이다. 네. 그래서 강남이나 마포, 성동 정도의 집이 아니라면 실제로 6억 정도 대출 받으면 어지간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으나 큰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강하게 나왔고 이번 대책이 거주 의무 6개월 내 실거주도 해야 되고요.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되고 또 시행 과정에서도 6월 27일에 발표하고 6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다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6억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고가 주택은 영향이 좀 크겠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 대출 규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6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억 대출 일반인들은 받지도 못합니다. DSR에 걸려서도 안 나오고요. 부담스러워서도 못 받는 돈인데 제가 최근에 뭐 강남에도 갔다 오고 원베일리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마포 뭐 다 해봤는데 잠실도 해봤는데 그런 지역들이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수 문의가 없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기도 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6억 예를 들어서 인천 금단 신도시를 제가 확인했는데 네. 금단 신도시는 역세권에 가장 좋은 전용 8사 신축 아파트가 8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 6억 대출까지 안 받아도 그렇죠.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627 발표가 되고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효과가 그런 게 지금 부동산 심리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강하게 나왔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서울 거래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아, 우리도 일단 지켜보자. 야 이러다가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수자도 또 관망을 하니까 심리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실질 효과는 또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우리 심리 효과가 1년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짧게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파리 대책 2017년에 발표가 됐을 때도 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고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심리는 또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후속 대책이 제대로 나와서 아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답은 다시 또 정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시장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도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후속 대책은 전세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DSR 규제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는 이제 다르다는 점을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결과적으로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는 대출 매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를 대출 규제를 해서 자금줄을 쥐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올리는 건 막을 수 있다. 막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 대책은 아마 전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인데 또 부작용은 있겠죠. 그러면 서민들은 월세로 가야 됩니까? 지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좀 월세가 또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집 안 사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뭐 대출 안 나오면 안 사도 되고 뭐 전세 살아도 되는데 이게 점점 월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임차 주거 비용이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 매매 가격, 그다음 월세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전세가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의 절반 정도 되는 전세에 연동돼서 월세가 책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월세는 매매 가격이 아닌 전세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도 저렴했는데 지금 전세가 줄어들게 되고 월세가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이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는 좀 없지 않나라는 걱정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속도가 통계로도 좀 잡히나요? 통계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월세 그 비율이 한 6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야 1억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세입자가 기존에는 대출을 받아서 올려줬는데 이 대출이 막히게 되면 집주인이 아 그래요? 안 올릴게요. 라고 하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그냥 월세로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반전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규제가 되면 아마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3억에 몇십만 원 또는 뭐 5억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우리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네. 우리 서민들 또 중산층들 안 그래도 애 학원비 보내고 생활비 쓰기 빠듯한데 월세까지 이제 지출이 나가게 되면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또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이 고리는 또 어떻게 차단을 할지 숙제가 또 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틈새 풍선 효과인 것 같은데 이 신규 분양 아파트 네네. 여기에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번 대출 규제가 모집 공고일이 이제 6월 28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 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잔금 대출도 이제 6억까지 네.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주비 대출들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입주할 때 본인이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세입자를 맞춰서 세입자 보통 그렇게 전세금을 하죠. 받아서 네. 특히 강남 쪽은 이제 그렇게 많이 네. 하죠. 잔금에 보태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또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를 못 맞추게 되면 내가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다른 데 구해와서 전세는 맞추더라도 내가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면 전세를 낮게 해주기는 좀 억울하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가 메이플자이라는 반포의 이제 유명한 아파트인데 이제 입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전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월세가 9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나는 그냥 월세 받으련다. 보증금 더 올려받지 않고 보증금을 내리는 대신에 월세 받고 내가 대출을 받든지 다른 데 돈을 구해서 월세 받은 돈으로 내가 좀 만회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전세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공급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투트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급 불일치거든요. 수요는 많고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 지방에서도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죠. 아마 2026년 내년부터 한 5년 정도는 보릿고개, 입주 물량의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수요 억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공급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아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일정을 좀 단축을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뭐 주민센터라든지 유유부지들이 있거든요. 도심에 고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공공임대 아파트들 좀 많이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비아파트.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아파트는 빨리 짓습니다. 네. 아파트가 3년 걸리면 오피스텔은 1년 정도면 다 짓거든요. 인허가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서 부족한 입주 물량을 좀 충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이제 수요도 억제해야 되니까 대출 규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를 좀 해서 집값을 자극하는 우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 올라가는 틈을 대출 규제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쇼라면 쇼도 좀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심리.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6월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뭐 때문에 기준금리가 좀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사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불안 심리인데 역설적으로 공급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억에서 강남 쪽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3억 5억을 집을 팔지 않고 세금을 내실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통보된 것도 있지 않아요? 통보됐는데 실제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도 부담스러운 게 3억 5억을 부과했는데 안 낸다고 집을 압류 결고 공매로 넘기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부담금을 안 낸다고 주민들 집을 공매로 넘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면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럼 제초안의 부담금은 양도세 필요 경비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양도세에서 빼준다면 양도세에서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제초안 폐지 못할 거야.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하기도 어렵고 내기도 어려운 세금이라면 양도세에서 어차피 또 하는 세금이라면 저는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우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역시 다르구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시그널만 줘도 저는 불안 심리는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오늘 금통일을 열리는데 일단 오늘은 좀 동결 가능성이 유력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반기에는 좀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이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아마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안 내리기에는 또 우리 경기가 너무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수 경기 때문에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뭐 다행이라면 6.27 대책이
타이밍 좋게 잘 나와서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조심스러워도 다음에는 아마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동산으로 유입이 돼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가 아니라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게 급등할 정도의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면 역시 또 심리 문제니까 경기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수급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달라. 우리는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풀 수 있는 건 민주당이 못한다고 해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